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부터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 유영아, 이 박근혜 이자들부터 먼저 처리해야지 다음 스텝이 되겠다.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오늘 결국 제가 이 6월 국회 개원하기 전에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유영아를. 뭐 다 아는 얘기겠죠. 뉴탐사 올해 4월 17일자 유튜브 방송과 인터넷 보도를 통해 12월 하순경 유영아가 지인들과 자리 나눴던 대화 녹취 내용, 관섭이, 이관섭 실장이죠. 대통령 실장. 관섭이가 그 얘기는 하더라. 지 후배가 서구 나오는데 서구 생각 있나? 서구하고 중랑구하고 달수하고 내가 보고 있다 했더니 뭐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정하지 않겠냐. 한마디로 지 출마하는 지역구를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상의를 하는 내용. 그리고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영아, 이관섭, 윤석열, 그리고 이철규, 박근혜 이렇게 연결된 더러운 불법 공천 커넥션이죠. 유영아는 우리가 무리한 욕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역구 한 개, 비례 한 개 해주면 박근혜가 선거 때 좀 움직여주고. 나는 저게 윤석열이 요번에 밥 먹으러 갈 때 이게 12월 27일 이 윤석열과 박근혜의 오찬 회동 야합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대통령이 선거 도와주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12월 27일 윤석열과 박근혜가 만나서 이 유영아의 공천 문제를 야합을 해서 불법적으로 경선을 없애고 유영아를 찍어주는 대로 공천 개입을 한 걸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죠. 유영아는 신나서 룰루하면서 지역구에 들어가서 경선이 없을 거라는 말을 떨고 다니면서 실제 경선이 없어서 유영아는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백주 대낮에. 왜? 이게 지금 다 알려졌던 거고, 이게 알려졌던 짓을 백주 대낮에 박근혜와 윤석열이 이렇게 국민을 개돼지 보듯 하면서 해쳐버린 겁니다. 이거. 박근혜가 만약 2016년 때 그 총선이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냥 서로 막 나가는 거야, 이제 서로. 어차피 법치 파괴됐고, 힘 있으면 그냥 까짓것 조작해버리면 되는 거고, 유영아 수사? 선관위 찍어 누르면 수사 못하겠지. 이런 마인드 가졌기 때문에 그냥 백주대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제. 저는 선관위가 이자들 즉각 체포해서 유영아는 바로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박근혜도 구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은 일단 쫓아낸 다음에 이제 구속시켜야 되겠죠. 그게 걸려든 게 이거지. 이거 말고 또 얼마나 많은 거래를 쳤겠어요. 걸려든 게 이거잖아요. 나머지는 거래 안 쳤겠습니까? 이런 것들. 근데 현재 제가 선관위에 고발한 사안은 유영아 당선인이 지난 3월 9일 강진구 기자 만났을 당시 강진구 기자가 녹취를 파악을 해서 이관섭 실장과 원 플러스 원 등 공천 관련 논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않냐 했더니 그런 적 전혀 없어. 네버 애솔루트 네버 이렇게 금시초문인 것처럼 거짓말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선거 전에 유영아가 윤석열 박근혜를 동원해서 지 불법으로 공천을 단수로 찍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그런 논의했다는 게 알려지면은 유영아가 당선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지난 총선 때 유권자들의 지능 수준을 볼 때는 당선될 수 있었겠지만은 선거법, 공선법의 이 정신으로 볼 때는 유영아의 거짓말은 굉장히 큰 거짓말로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만한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관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이 유영아의 공천 개입에 단수 공천을 받게 해주었고 이를 대가로 박근혜가 선거운동 나서주기로 했다면 심각한 불법 공천 거래다. 그래서 일단 유영아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조사를 해야 되지만 반대로 그거와 별개로 윤석열과 박근혜의 불법 공천 거래는 수사가 확대돼야 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선법의 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해야 되지만은 박근혜와 이 윤석열의 이 불법 공천 거래는 이거는 뭐 직권남용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늦게 해도 됩니다. 근데 직권남용을 해서 그렇게 가벼운 처벌 받은 건 아니에요. 박근혜가 2016년 총선 때 단지 여론조사료를 받아서 자당의 친박 후보를 지원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박근혜를 3년 징역 구형했고 법원으로부터 2년 징역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가 실형을. 근데 법조계 전개에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은 유영아의 당선 위해서 경선 절차를 야합해서 없애버렸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범이고 이 둘은 그 당시 대통령의 선거 개입, 경선 개입을 처벌하고 처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당연히 가중 처벌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때 2년 받았으면 이번에는 6년, 윤석열은 한 이놈은 더 세게 받아야지. 야, 이놈 처벌한 놈이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지 않고 처벌한 놈이 개입했잖아요. 더 나쁜 놈이잖아. 이놈 한 8년 이 정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뿐이 아니잖아. 윤석열과 지금 박근혜가 처벌받을 게 이것뿐이 아니잖아.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박근혜 지금 이 한 행태로 보면요. 자, 태블릿 PC 범죄 은폐 이 문제 이건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은 설마 하죠. 이거 당연히 특별법 만들어집니다. 이거 특검이 아니에요. 이거 특검 수준 갈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 특별법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조작한 놈뿐 아니라 알고도 침묵한 놈들, 은폐한 놈들 이런 거를 단순히 이 공무원에만 적용시키는 직권남용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은 정호성이다. 정호성 같은 행위를 처벌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지가 지 재판에서 태블릿을 검증했었으면은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검증을 포기한 대가로 굉장히 가벼운 형을 살고 지금도 윤석열과 딜쳐가지고 한 자리 해먹고 이런 정호성의 행태를 무슨 법으로 처벌하냔 말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얘기 안 해줘요. 아마 이거 국민들이 다 마치 4.19 때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쓸어버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정호성 같은 애들 그리고 태블릿 조작에 개입 안 했지만은 그거를 밝히려고 하는 저를 구속시킨 판사, 검사 이런 놈들 말이에요. 싹 다 특별법으로 아마 징역 10년 이상 때려버릴 건데 나는 거기에 박근혜가 제일 세게 걸린다는 거야. 박근혜가 지금 박근혜는 지금 현재로도 자기 재판에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박근혜가 3년형을 받았습니다. 3년형을 박근혜가 그러면은 자기 사건인데 벌써 수많은 증거가 다 나왔어. 태블릿 조작에. 그러면은 이 조작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재심을 청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대신에 윤석열로부터 자기 측근 공천을 받고 범죄 거래를 했잖아요. 박근혜가 진실을 덮어주는 대가로 해먹고 있잖아요. 이거 박근혜 몇 년형 때려야 됩니까 이거. 나는 이거는 단순히 무슨 뭐 5년 6년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 이거. 뭐 솔직히 저 박근혜는 나이 70 넘었는데 저걸 또 감옥에 보내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어디 그냥 해외로 추방을 시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정말 중벌을 내려야 될 사안이야. 박근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제 변호사를 하다가 제 변호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태블릿 조작이 그걸 은폐하고 윤석열 만세 찬양하고 있는 서정욱이라든지 태블릿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 가지고 태블릿 조작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윤석열만 세창하고 있는 저 성창경이 차기환 이런 것들 어떻게 처벌할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가만 놔둘 수도 없잖아요. 저런 놈들을. 그래서 윤석열 부역자 특별법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정말 이 보수 진영 내에서 박근혜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놈들 이걸로 거의 한마디로 국민들로부터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런 사태 벌어집니다 지금. 빨리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은 보수가 피해 최소화하려면은 정말 빨리 돌아서야 되고 나 진보 촛불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 따지면요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거 알잖아. 태블릿 조작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조국이랑 문재인은 보고 받았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건 다시 감옥에 가둬야 되고 이재명도 위험해. 이재명도 왜냐면 보고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 이재명한테. 이재명은 물론 사후지만 근데 지가 다른 계산한다고 이거 범죄를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일국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놈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들의 범죄가 다 드러났는데 그거를 은폐를 한다. 지들이 해먹기 위해서. 이건 문재인, 조국, 이재명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얘들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무슨 차기가 이재명?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그 꼴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이재명이 빨리 이거 치고 나가든지. 조국하고도 문재인 이미 끝났어요. 조국 문재인 이미 끝났는데
아직 이재명은 기회 있어요. 이걸로 먼저 치고 나가든지. 자, 반대로 되면은 보수가 지금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거를 무서워하는 게, 아이씨, 윤석열 무너뜨렸다가 이재명 조국 나오면 어떡하냐? 내가 설명을 줬잖아요. 이재명 조국은 보수가 태블릿으로 윤석열을 무너뜨렸을 때는 윤석열과 같이 묶여서 끝장이 나지 사후를 노릴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이라도 제정신 차려서 원래 하지 않던 걸 새롭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하던 거, 씨. 니네가 탄핵 모여가지고 돈 얼마나 끌어들였냐, 보수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니네가 돈 얼마나 헤쳐먹었어, 박근혜 탄핵 무효로. 조갑제, 정규제 얼마나 해먹었어요. 입도 안 열대, 아예 정규제, 조갑제 이제. 장시호 노출돼서 입을 안 열어요, 조갑제, 정규제 이런 놈들. 제일 많이 해먹은 놈들이 조갑제, 정규제 아니야, 박근혜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조원진. 입 안 열죠? 희한하게 박근혜 탄핵 무효 파서 돈 많이 헤쳐먹은 순서대로 입을 다물고 있다, 지금. 어찌 보면 전광훈은 태극기 든 보수 중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전광훈은. 근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뭐 저는 전광훈 목사가 진심으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뭐 정치적 계산 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전광훈 목사는 원래 박근혜 대 탄핵은 하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다가 요즘에 바뀌었어요. 이 조작으로 이제 박근혜 탄핵 수단 조작이다. 그럼 바뀌었으면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